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우 군은 두 분과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새벽 달구름 소리가 고요한 시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70세의 이만섭은 잠에서 깨어 옆에 누운 아내 박정옥을 바라보았죠. 68세의 정옥은 아직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만섭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마루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 7살 현우가 벌써 일어나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이만섭은 손자를 보며 웃음을 지었죠. 우리 현우는 벌써 일어났구나. 할아버지랑 텃밭에 물 줄까? 현우는 신이 나서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조그만 물뿌리개를 들고 열심히 텃밭에 물을 주는 현우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죠. 이만섭은 손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시에서 바쁘게 사는 아들 철수와 며느리 미영이 현우를 맡긴 지 벌써 석 달이 지났는데 이제는 이 아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토마토는 언제 빨갛게 익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우리 현우가 매일 물 줘서 곧 맛있게 익을 거야. 부엌에서 정옥이 아침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구수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죠. 정옥은 밥상을 차리며 남편과 손자를 불렀습니다. 여보, 현우야. 아침 먹어야지. 현우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했어.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현우는 할머니가 해준 계란말이를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죠. 할머니 계란말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정옥은 손자의 볼을 쓰다듬으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아들 부부가 걱정되었죠. 최근 철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릴 때마다 피곤해 보였고 미영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엄마 아빠 보고 싶지? 현우는 잠시 숟가락질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엄마 아빠는 맨날 싸워요. 저 때문인가요? 그 말에 정옥과 이만섭은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옥은 급히 현우를 안아주었죠. 아니야, 현우 때문이 아니야. 엄마 아빠는 일이 바빠서 그런 거야. 우리 현우는 아무 잘못 없어. 하지만 정옥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들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어린 현우도 눈치챘다니. 정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겠지. 손주는 우리 삶의 희망이야. 하지만 철수랑 미영이가 화해하고 현우를 데려가면 우리는 또 어떻게 살지. 아침 식사를 마친 현우는 할아버지를 졸랐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산에 가서 도토리 주우러 가기로 했잖아요. 이만섭은 손자의 작은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래, 약속했으니까 가야지. 도토리 많이 주워서 할머니한테 묵 해달라고 하자. 할아버지와 손자가 산으로 향하는 동안 정옥은 집안일을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우가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났죠. 도시 생활에 익숙했던 아이가 시골이 낯설어 울기도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적응해서 마을 아이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정옥은 현우 방을 정리하다가 아이가 그린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자신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그런데 한쪽 구석에는 작게 엄마 아빠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정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편 산에서는 이만섭과 현우가 도토리를 줍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도토리 엄청 많아요. 현우는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도토리를 주었습니다. 이만섭은 손자를 보며 젊은 시절이 떠올랐죠. 철수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함께 산에 다녔는데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할아버지는 현우랑 있으면 힘이 나. 저도 할아버지랑 있으면 좋아요. 할아버지는 저한테 화 안 내고 항상 웃어주잖아요.
그 말에 이만섭은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부모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지 알 수 있었죠. 오후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도토리를 마당에 널었습니다. 정옥은 흙투성이가 된 현우를 보며 웃었죠. 어머나, 우리 현우가 도토리 대장이 되었네. 이리 와, 할머니가 목욕시켜 줄게. 저녁이 되자 정옥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철수였죠. 엄마, 이번 주말에 현우 데리러 갈게요. 그래, 현우도 너희 보고 싶어 한다. 미영이도 같이 오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같이 갈게요. 엄마, 현우 잘 있죠? 당연하지. 너무 잘 지내고 있어. 너희가 와서 현우 데려가면 우리는 많이 쓸쓸하겠다. 엄마. 철수의 목소리에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인사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옥은 잠든 현우를 바라보며 이만섭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주말에 철수가 현우 데리러 온대요. 그래, 벌써 시간이 참 빠르네. 두 사람은 현우를 바라보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석 달 동안 이 아이는 그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죠. 매일 아침 손자의 웃음소리로 시작하는 하루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정우가 현우 가면 우리도 다시 둘이서 지내야겠네. 그러게요. 많이 쓸쓸하겠어요. 현우 덕분에 우리도 젊어진 것 같았는데. 그날 밤 정옥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차가운 분위기, 현우의 그림에 나타난 외로움, 그리고 곧 다시 찾아올 적막한 일상.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철수랑 미영이가 화해하고 현우를 잘 키웠으면 좋겠는데. 우리 손주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정옥은 잠든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기도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한옥에서 보내는 마지막 며칠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철수와 미영이 가져올 충격적인 소식이 이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손주 현우와의 관계가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토요일 아침 정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오늘 현우를 데리러 온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죠. 이만섭도 마당을 쓸며 계속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엄마 아빠 오는 날이죠? 현우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손자의 머리를 빗겨주며 말했죠. 그래, 조금 있으면 올 거야. 우리 현우 엄마 아빠 보고 싶었지?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그런 손자가 안쓰러웠죠. 점심 무렵 철수의 차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철수와 미영의 표정은 예상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걷는 모습에서 부부 사이의 냉랭함이 느껴졌죠. 엄마, 아버지, 잘 계셨어요? 철수가 인사를 했지만 목소리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미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죠. 어머님, 아버님, 현우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즐거웠는데. 현우야, 엄마 아빠 왔다. 현우는 천천히 다가가 엄마 아빠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신나서 뛰어가지는 않았죠. 아이도 부모의 차가운 분위기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을 먹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계속되었습니다. 정옥이 애써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현우가 도시로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보고 싶을 거야. 괜찮아요, 할머니. 저 또 놀러 올게요. 현우의 말에 미영이 갑자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참고 있었죠. 식사 후
미영이 현우의 짐을 싸는 동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우의 가방에서 건강검진 기록이 떨어졌는데 미영이 그것을 집어들다가 표정이 굳어졌죠. 이게 뭐지? 미영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현우의 혈액형이 자신과 철수의 혈액형과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영은 철수를 불렀죠. 여보, 이것 좀 봐요. 현우 혈액형이. 철수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병원에서 실수했나 보지. 혈액형 검사가 가끔 틀릴 수도 있어. 그럴까요? 그런데 이상해요. 현우가 우리 둘이랑 닮은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철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사실 그도 가끔 그런 생각을 했지만 애써 무시했던 것이죠. 무슨 소리야? 현우는 우리 아들이야.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하지만 확실히 하고 싶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정옥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결국 철수와 미영은 현우를 데리고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죠. 며칠 후 미영은 철수를 설득해 유전자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확인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아이겠지만 철수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고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죠. 그 일주일 동안 미영은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현우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철수와 미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우 군은 두 분과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사를 쳐다보았죠. 그럴 리가. 다시 검사해 주세요. 실수가 있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이미 2번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확실합니다. 현우 군은 두 분의 생물학적 자녀가 아닙니다. 미영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키워온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니. 철수는 분노하며 미영을 몰아붙였죠. 너 나한테 숨긴 거 있지? 현우는 누구 아들이야? 아니야. 나도 처음 듣는 얘기야. 그런 일 없어. 당신이 내 곁에 없었던 적이 없잖아. 두 사람은 병원 상담실에서 한참을 울고 싸웠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혹시 출산 당시 병원에서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생아 바뀜 사고가 극히 드물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 말에 철수와 미영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자신들의 아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현우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해맑게 웃으며 엄마 아빠를 불렀죠. 엄마 아빠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미영은 현우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7년 동안 사랑하고 키워온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철수도 혼란스러웠죠. 분노와 슬픔 그리고 현우에 대한 애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시골의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큰일이 났어요. 정옥은 아들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불안해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현우는 잘 있지? 현우가 우리 아이가 아니래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전화기를 놓친 정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만섭이 놀라 아내를 부축했죠. 정옥아, 무슨 일이야? 현우가, 우리 손주가 아니라고. 정옥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손주가 진짜 손주가 아니라니. 하지만 그보다 더 마음이 아픈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우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만섭은 아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정호가 진정해.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야. 그리고 설사 그게 사실이라도 현우는 우리가 사랑한 아이야. 하지만 정옥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도 시골의 오래된 한옥에서도 그날 밤은 눈물과 한숨으로 가득했죠. 7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지금 이 가족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있을 진짜 아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철수는 주먹을 불끈 쥐며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고 진짜 자신의 아이를 찾아야겠다고. 그것이 새로운 폭풍의 시작이 될 줄도 모르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지만 철수와 미영의 집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철수는 거실을 서성이며 검사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죠. 믿고 싶지 않았지만 과학적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7년을 남의 아이를 키웠다고?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미영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눈물만 흘렸죠. 현우는 방에서 무서워하며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 정말 나한테 숨긴 거 없어? 현우는 대체 누구 아이야? 철수가 다시 미영을 몰아붙였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들고 외쳤죠. 몇 번을 말해요. 나도 모른다니까. 내가 병원에서 낳은 아이가 현우였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병원에서 바꿨다는 거야? 그게 가능해? 미영은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듯 말했습니다. 그날, 출산하던 날 기억나요? 병원이 너무 복잡했어요. 신생아실에 아이들이 많았고, 철수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첫 아이 출산으로 정신없었던 그날,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때는 그저 병원이 바쁜가 보다 했는데, 내일 당장 그 병원에 가자. 뭔가 실수가 있었을 거야. 그런데 바로 그때 현우가 방에서 나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모습에 미영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죠. 아니야, 현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아빠가 미안해. 철수도 현우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7년 동안 아들이라고 믿고 사랑했던 이 아이.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갑자기 이 감정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한편 시골에서는 정옥과 이만섭이 밤새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현우가 우리 진짜 손주가 아니라니. 정옥은 현우가 그린 그림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만섭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죠. 정옥아, 현우는 여전히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야. 피로 연결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연결된 거 아니겠어? 그래도 우리 진짜 손주는 어디 있을까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만섭도 그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딘가에서 다른 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을 친손주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죠. 다음 날 아침 철수와 미영은 7년 전 현우를 낳았던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처음엔 협조적이지 않았죠. 7년 전 일을 지금 와서 문제 삼으신다고요? 증거도 없이? 증거가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예요. 우리 아이가 바뀐 게 분명해요. 철수가 검사 결과지를 내밀자 병원 관계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즉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죠. 몇 시간 후 병원장이 직접 나와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시 기록을 확인해 보니 그날 신생아실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라니요? 담당 간호사 중 한 명이 그날 이후로
갑자기 사직했습니다. 김순애라는 간호사였는데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철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간호사를 찾아주세요. 우리 진짜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겠어요. 병원 측은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7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죠. 과연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영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만약 우리 진짜 아이를 찾는다면 현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질문에 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7년 동안 키운 현우를 버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친자식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일단 진짜 우리 아이부터 찾자.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하지만 미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현우가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7년의 정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그날 밤 현우가 미영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 아빠 진짜 아들이 아니에요? 아이는 이미 눈치챘던 것입니다. 미영은 현우를 꼭 안으며 말했죠. 현우야, 엄마는 널 사랑해.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그럼 저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미영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가 느끼는 두려움이 얼마나 클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약속해. 하지만 미영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친자식을 찾는다면 두 아이를 모두 키울 수 있을까요? 현우의 친부모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수는 서재에서 7년 전 사진들을 뒤적거렸습니다. 갓 태어난 현우의 사진, 100일 사진, 돌 사진.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래도 이 순간들은 진짜였어. 우리가 느낀 행복은 진짜였어.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에 있을 친자식에 대한 그리움도 밀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잘 자라고 있을까요? 정옥은 한밤중에 철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철수야, 엄마다. 현우는 잘 있니? 네, 엄마. 현우는 잘 있어요. 그 아이한테 너무 차갑게 대하지 마라. 그 아이 잘못이 아니잖니. 알아요, 엄마. 저도 현우를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진짜 아이도 찾아야 하잖아요. 그 아이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정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할지 충분히 이해가 되었죠. 그래, 찾아야지. 하지만 현우도 우리 가족이야. 그걸 잊지 마라. 전화를 끊은 철수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미영이 현우를 안고 잠들어 있었죠. 평화로워 보이는 그 모습이 오히려 가슴 아팠습니다. 폭풍 같은 사흘이 지났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였죠. 과연 그들은 잃어버린 아이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찾는다면 이 두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철수는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것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될 줄도 모른 채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이만섭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쌓은 인맥이 있었죠. 그 중에는 7년 전 그 병원에서 일했던 오래된 친구도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잠깐 읍내 다녀올게. 어디 가시려고요?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 뭔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이만섭은 낡은 트럭을 몰고 읍내로 향했습니다. 친구 강치수는 병원 행정과에서 30년을 일하다 최근 은퇴한 사람이었죠. 다방에서 만난 강치수는 이만섭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7년 전이라. 아, 그때 말이야. 병원이 난리였지. 무슨 일이 있었나? 강치수는 주변을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해 여름 신생아실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김순애라는 간호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지. 아무 말도 없이. 이만섭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김순애? 병원에서도 그 이름을 언급했어. 왜 사라진 거야? 글쎄, 소문으로는 아이를 바꿨다는 얘기가 있었어.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묻혔지. 병원도 쉬쉬했고, 이만섭은 강치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간호사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을까? 내가 수소문해 볼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아직 있으니까. 한편 서울에서는 철수가 직접 발로 뛰고 있었습니다. 병원 기록실에서 7년 전 출생 기록을 뒤지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여기 보세요. 같은 날 태어난 남자아이가 3명이에요. 병원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철수의 눈이 커졌죠. 3명? 그럼 이 중에 우리 진짜 아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 아이의 기록이 불완전해요. 부모 정보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았네요. 철수는 그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준호라는 이름의 아이였죠. 태어난 시간도 현우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주소도 7년 전 것이라. 철수는 그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비록 오래된 정보지만 시작점은 될 수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미영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준호라는 아이를 찾았어. 우리 아이일 가능성이 있어. 미영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찾으러 갈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 아이잖아. 바로 그때 현우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는지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엄마, 아빠가 진짜 아들을 찾으면 저는 어떻게 돼요? 철수와 미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영이 현우를 안으며 말했죠. 현우야,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넌 우리 아들이야. 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다 들었어요. 제가 진짜 아들이 아니라고요. 그날 밤 정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만섭이었죠. 여보, 중요한 걸 알아냈어. 김순애라는 간호사, 강원도 산골에 숨어 살고 있대. 정말이에요? 그 사람이 뭔가 알고 있을까요? 가봐야 알겠지. 내일 당장 찾아가 볼 거야. 정옥은 불안하면서도 희망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다음 날 새벽 이만섭은 강치수와 함께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깊은 산골 마을에 도착하니 작은 집 하나가 보였죠. 문을 두드리자 나이 든 여자가 나왔습니다. 김순애였습니다. 김순애는 이만섭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구세요? 7년 전 서울 병원에서 일하셨죠? 신생아실에서. 김순애는 몸을 떨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전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손자 때문에 왔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해요. 김순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집 안으로 들어간 이만섭과 강치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김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죠. 그날 정말 끔찍한 실수였어요. 신생아실이 너무 복잡했고 저는 야간 근무로 지쳐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이들의 팔찌가 바뀌었어요. 3명의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목욕시키다가 팔찌가 떨어졌고 제가 다시 채우는 과정에서 이만섭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바뀐 겁니까? 김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나중에 깨달았지만 이미 아이들은 부모에게 갔고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그 새 아이가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김순애는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떨리는 글씨로 새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연우, 김준호, 그리고 박성민. 이만섭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혼란이 시작되었죠. 세 가족의 운명이 꼬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주소들 아직 유효합니까? 7년 전 것이라. 하지만 제가 아는 건 이게 전부예요. 이만섭은 수첩을 복사하고 김순애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병원에 가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세 가족이 고통받고 있어요. 김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에서 벗어날 때가 온 것 같았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이만섭은 철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철수야, 중요한 걸 알아냈다. 새 아이가 바뀐 거야. 너희가 찾던 준호라는 아이, 그리고 또 다른 아이도 있어. 철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두 아이가 바뀐 게 아니라 새 아이가 엮여 있었다니. 그럼 현우의 진짜 부모도 있다는 거네요? 그래. 이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해. 세 가족 모두를 위해서. 전화를 끊은 철수는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복잡한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았죠. 과연 이 얽힌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우의 진짜 부모가 나타나면 우리는 현우를 보내야 하나요? 그 질문에 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가슴은 거부하고 있었죠. 7년의 세월은 피보다 진한 정을 만들어냈으니까요. 강남의 한 아파트 앞. 철수와 미영, 이만섭과 정옥은 긴장된 표정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준호 어머니이신가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단정한 차림의 서연주가 나왔습니다.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7년 전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었습니다. 준호가 저희 아이일 수 있습니다. 서연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바로 그때 집안에서 박진수가 뛰어나왔습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아들이 당신들 아이라고요? 미영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내밀었지만 박진수는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말도 안 돼. 7년을 우리가 키웠는데.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교복 입은 아이가 내렸습니다. 준호였죠. 철수와 미영은 숨이 멎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철수의 어린 시절이 그대로 보였으니까요. 엄마, 누구세요? 준호가 다가오자 서연주가 아이를 뒤로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집에 들어가. 하지만 이만섭이 준호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저 아이, 우리 철수 어릴 때 똑같아. 박진수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가세요. 아니면 경찰을 부르겠어요. 잠깐. 철수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검사만이라도 해주세요. 서로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확인해야죠. 우리 아들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준호가 엄마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제가 엄마 아들 맞죠? 서연주가 준호를 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넌 영원히 우리 아들이야.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준호가 말했습니다. 검사하면 되잖아요. 모두가 놀라 준호를 보았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왜 제가 엄마 아빠랑 하나도 안 닮았는지. 박진수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가 말했죠. 좋아요. 하지만 결과가 어떻든 준호는 우리와 삽니다. 며칠 후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두 가족은 숨죽였습니다. 준호가 철수에게 다가와 물었죠. 아저씨,
만약 제가 아저씨 아들이면 저버릴 거예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절대로. 그럼 왜 찾으러 온 거예요?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준호 군은 철수 씨와 미영 씨의 생물학적 자녀가 맞습니다. 충격적인 정적, 그리고 폭발하는 울음소리. 서연주는 준호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안 돼. 내 아들이야. 7년을 내가 키웠어요. 박진수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정옥이 눈물 흘리며 준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준호는 서연주 뒤로 숨었습니다. 낯선 할머니가 무서웠던 거죠. 할머니예요. 내 진짜 할머니. 준호는 두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울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누가 진짜 엄마예요? 그 말에 미영과 서연주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내가. 두 여자는 서로를 보며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이를 빼앗기는 어머니의 고통을. 철수가 박진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도 부모니까 알겠지만 우리도 7년을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준호를 데려가겠다고요? 우리 아이잖아요. 7년을 키운 정이 피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두 아버지가 대치하는 사이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엄마 아빠랑 살고 싶어요. 지금 엄마 아빠랑. 그 말에 철수와 미영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죠. 7년의 세월은 그만큼 무거웠으니까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현우는요? 현우의 진짜 부모는 누구죠? 이만섭이 대답했습니다. 새 아이가 바뀌었대요. 박성민이라는 아이도 있고. 순간 서연주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박성민? 준호 친구 엄마가 박성민 엄마인데. 충격이 또 번졌습니다. 이 비극의 고리는 생각보다 더 복잡했던 것이죠. 박진수가 결단을 내린 듯 말했습니다. 일단 현우 부모도 찾아야겠네요. 모든 진실을 밝히고 나서 결정합시다. 하지만 준호는 제발. 서연주가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를 뺏어가지 마세요. 7년이에요. 7년을 매일 사랑으로 키웠어요. 첫걸음마, 첫말, 아플 때 밤새 간호하고. 그게 다 거짓이었다고요? 정옥이 서연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진짜예요. 그 사랑은 진짜였어요. 우리도 현우를 그렇게 사랑해요. 두 할머니가 서로를 보며 울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아는 사람들이었죠.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두 엄마 다 좋아요. 그런데 왜 하나만 골라야 해요? 그 순수한 질문에 어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철수가 말했습니다. 일단 현우의 부모를 찾아요. 그리고 다 같이 만나서 이야기해요. 박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준호가 차에 타며 뒤돌아보았습니다. 철수와 미영, 이만섭과 정옥이 서 있었죠. 아이는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미영이 눈물 젖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꼭 만날 거야. 차가 떠나고 네 사람은 망연히 서 있었습니다. 진짜 아이를 찾았지만 데려올 수 없는 현실, 그리고 집에서 기다리는 현우를 생각하니 더욱 가슴이 아팠죠. 정욱이 말했습니다. 이제 현우 부모를 찾아야겠네요. 폭풍의 서막이었습니다. 세 가족의 운명이 어떻게 엮여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죠. 준호와의 충격적인 만남 후 철수와 미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우가 달려와 안겼죠. 엄마, 아빠, 할머니가 전화해서 울고 계셨어요.
미영은 현우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보낸단 말인가요? 그때 철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죠. 김순애 간호사가 자수했습니다. 나머지 아이의 정보도 확인됐습니다. 다음 날 중립적인 카페, 철수 부부와 박진수 부부가 긴장하며 기다렸습니다. 젊은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불안했고 여자는 이미 울고 있었죠. 저희가 성민이 부모입니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이 현우가 당신들 아이인 것 같습니다. 미영이 현우 사진을 보여주자 강은정이 오열했습니다. 우리 아이, 도훈이 코랑 똑같아요. 최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가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다니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성민이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었어요.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연명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2년 전에 강은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우의 친부모는 이미 아이를 잃은 상처를 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진짜 우리 아이가 살아있다니.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정말 밝은 아이예요. 그림도 잘 그려요. 그림을요? 강은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미술을 전공했어요. 늘 성민이한테 가르쳤는데 정말 현우는 이들의 아이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최도훈과 강은정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7년이에요. 그 아이는 우리를 모를 거고 박진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도 같은 상황이에요. 준호를 7년 키웠는데 서연주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준호는 우리와 살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준호를 그리워했어요. 미영이 반발했습니다. 잠깐만요. 강은정이 중재했습니다. 우리 모두 피해자예요.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영이 제안했습니다. 다 같이 만나는 건 어떨까요? 아이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함께 있을 때가. 긴 토론 끝에 결정했습니다. 주말에 모두 모이기로. 카페를 나서며 최도훈이 물었습니다. 현우, 행복한가요? 네, 정말 행복한 아이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두 어머니는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현우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우리 현우가 너무 예뻐서. 정옥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의 아들이든 상관없다고. 이미 마음으로 낳은 손주라고. 한편 준호네 집. 준호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 아줌마가 진짜 내 부모예요? 서연주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내가 누구 아들이든 상관없어. 넌 영원히 엄마 아들이야. 그럼 두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 순수한 질문에 서연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널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철수와 미영의 집. 두 사람은 현우를 바라보며 대화했습니다. 정말 보낼 수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준호도 우리 아이야. 그 아이도 우리를 알 권리가 있잖아. 미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세 가족이 이렇게 엮이다니. 최도훈과 강은정의 집. 성민의 사진 앞에서 강은정이 말했습니다. 성민아, 내가 다른 이름으로 살아있었구나. 현우라는 이름으로. 최도훈이 아내를 안았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우리 아이를. 하지만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7년의 세월이 얼마나 무거운지. 현우에게 자신들은 낯선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며칠 후면 운명의 날입니다. 새 아이와 새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정욱이 이만섭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있어도 현우는 우리 손주예요. 그래, 피보다 진한 게 정이야.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키운 아이를 놓을 수 없다고. 과연 이 얽힌 운명의 매듭을 어떻게 풀어갈까요? 각자의 집에서 부모들은 잠 못 드는 밤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모르는 진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정욱은 현우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흐느꼈습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든 상관없다. 넌 우리 가족이야. 널 떠나보낼 순 없어. 같은 시각 서연주도 준호를 보며 같은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강은정은 잃어버린 아이를 그리워하며 울고 있었죠. 새 어머니의 눈물이 밤을 적셨습니다. 모두가 옳고 모두가 피해자인 이 상황. 해답은 있을까요? 운명의 주말. 시골 이만섭과 정욱의 집에 세 가족이 모이기로 한 날입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최도은과 강은정. 강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선물을 들고 있었죠. 여보, 우리 아이를 7년 만에 보는데. 곧이어 박진수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작게 인사하자 정욱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어서 와, 준호야. 마지막으로 현우가 밝게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데 낯선 사람들을 보고 멈칫했죠. 손님이 왔어요? 그 순간 강은정이 현우를 보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우리 아이. 정말 우리 아이야. 현우는 놀란 눈으로 엄마를 보았습니다. 엄마, 저 아줌마 왜 울어요? 미영이 급히 말했습니다. 현우야, 준호랑 마당에서 놀고 있을래? 아이들이 나가자 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박진수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준호는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저희도 현우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미영이 맞받았습니다. 강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한 번 아이를 잃었어요. 성민이가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2년 전의 하늘로. 충격적인 고백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공 이리 줘. 응, 받아. 처음 만났는데도 벌써 친해진 모습이었죠. 이만섭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최도훈이 제안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알려주는 게 어떨까요? 먼저 서로 친해진 다음에. 좋은 생각이에요. 철수가 동의했습니다. 박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선택을 해야 하지 않나요? 꼭 그래야 할까요? 정욱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강은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현우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좋게요. 가끔이라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때 현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준호 형이랑 놀이터 가도 돼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아이들이 나가자 철수가 제안했습니다. 새 가족이 확대 가족처럼 지내는 건 어떨까요? 명절이나 생일에 다 같이 모이고. 그럼 저희도 현우를 만날 수 있는 거네요? 강은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죠. 이모, 삼촌처럼 점점 가까워지면 되죠. 최도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식사 시간. 현우가 강은정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줌마, 아까 왜 우셨어요? 아줌마가 잃어버렸던 소중한 걸 찾아서 기뻐서 그랬어. 뭘 찾으셨는데요? 희망을 찾았어. 현우가 밝게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저도 잃어버린 거 찾으면 기뻐요. 그 순수한 모습에
강은정은 또 울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죠. 준호도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다음에 또 와도 돼요? 아저씨네 집에도 놀러 가고 싶어요. 그럼 언제든지 와. 철수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직은 낯설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었죠. 헤어지는 시간. 정욱이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아픈 인연이었지만 이제는 좋은 인연으로 만들어가요. 그날 밤 철수는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준호도 우리 아이야. 언젠가는. 알아요. 하지만 현우도. 둘 다 우리 아이로 키우면 안 될까? 한편 박진수 집.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현우 동생이랑 또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자주 만날 거야. 좋아요. 동생이 생긴 것 같아요. 서연주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실을 언제 말해야 할지. 최도훈과 강은정의 집. 강은정이 말했습니다. 현우가 정말 잘 자란 것 같아요. 그래. 좋은 부모를 만났어. 우리가 키웠다면 저렇게 밝은 아이가 됐을까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좋은 어른이 되어주자. 새 집에서 같은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진실을 어떻게 전할지,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들은 혈연을 넘어선 특별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시작은 비극이었지만 끝은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확대 가족 모임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 가족은 매주 번갈아 가며 만났고 아이들은 놀랍도록 빨리 가까워졌죠. 이번 주는 최도훈과 강은정의 집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강은정은 아침부터 현우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준비했죠. 여보,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현우가, 아니, 우리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다 물어봤어요. 최도훈은 아내의 설렘을 이해했습니다. 매주 현우를 만나는 날이 그들에게는 축제 같았으니까요. 초인종이 울리고 현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이모, 삼촌, 제가 왔어요. 강은정은 이모라는 호칭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직 엄마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이것만으로도 감사했죠. 뒤이어 준호 가족도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이제 철수를 큰아빠라고 불렀죠. 큰아빠, 오늘 축구 가르쳐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 마당에서 하자.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동안 어른들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뭔가 눈치채는 것 같아요. 현우가 어제 물었어요. 왜 준호 형이랑 닮았냐고. 서연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도 그래요. 현우가 동생 같은데 왜 다른 집에 사냐고.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때 밖에서 아이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형, 우리 진짜 형제 맞지? 현우의 질문에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들이 다르지만 우리는 형제야. 순진한 대답이었지만 어른들은 놀랐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강은정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현우가 저한테 그랬어요. 이모가 엄마 같다고. 왜 우리 집에 안 사냐고. 최도훈이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때 정욱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였죠. 큰일 났어요. 마을에 소문이 다 퍼졌어요. 무슨 소문이요? 아이들이 바뀐 거. 다들 알고 수군거려요. 현우 학교 친구 엄마가 물어봤어요. 충격이 번졌습니다. 비밀로 하려 했던 일이 알려진 것이죠. 철수가 당황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놀리면 어떡하죠? 미영이 불안해했습니다. 현우가 상처받으면. 박진수가 결단했습니다. 더 숨길 수 없어요. 차라리 우리가 먼저 아이들에게 말하는 게 낫겠어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죠.
아이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현우와 준호는 어른들의 심각한 표정에 긴장했죠. 무슨 일이에요? 철수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현우야, 준호야. 우리가 할 이야기가 있어. 미영이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우야, 너는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건 영원히 변하지 않아. 알아요. 그런데요? 서연주도 준호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도 마찬가지야. 넌 엄마의 전부야. 아이들은 갸우뚱했습니다. 강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실수가 있었어. 아기들이 바뀐 거야. 충격적인 침묵. 현우가 먼저 물었습니다. 바뀌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철수가 설명했습니다. 현우는 이모, 삼촌의 아들로 태어났고, 준호는 우리 아들로 태어났어.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저는, 하지만, 미영이 급히 말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너희는 우리 모두의 아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거야. 현우가 울먹였습니다. 그럼 저는 엄마 아빠 진짜 아들이 아니에요? 아니야. 미영이 현우를 꼭 안았습니다. 넌 우리 아들이야. 7년 동안 키운 정이 어디 가겠니? 준호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도, 현우도 다 바뀐 거예요? 최도훈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큰 가족이야. 너희는 두 쌍의 부모를 가진 특별한 아이들이야. 현우가 강은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모가 진짜 엄마예요? 강은정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를 낳은 엄마야. 하지만 너를 키운 건 지금의 엄마야. 둘 다 너의 엄마인 거야. 준호가 철수를 보았습니다. 큰아빠가 진짜 아빠? 응.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아빠는 2명이야. 아이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현우가 말했죠. 그래서 준호 형이랑 닮았구나. 응. 너희는 진짜 형제야. 준호가 현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야, 우리 진짜 형제였어. 현우가 울먹이며 웃었습니다. 형? 두 아이가 서로를 껴안자 어른들도 울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저는 어디서 살아요? 박진수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처럼 살면 돼. 다만 이제는 두 집을 오가면서. 두 집이요? 그래. 주말마다 번갈아 가며 지내고 방학 때는 더 오래 있고. 현우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진짜요? 그럼 이모네 집에서도 잘 수 있어요? 물론이지. 강은정이 대답했습니다. 미영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지금처럼 다니고 친구들한테는 천천히 설명하면 돼. 아이들은 생각보다 잘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가족이 늘어난 것을 신기해했죠.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4명이나 생겼어. 할아버지도. 현우가 맞장구 쳤습니다. 어른들은 안도했습니다. 걱정했던 것보다 아이들은 유연했던 것이죠. 그날 저녁 확대된 가족은 함께 식사했습니다. 현우는 강은정 옆에, 준호는 철수 옆에 앉았죠. 이모, 저 다음 주에 이모네서 자도 돼요? 그럼 내 방도 만들어 둘게. 준호도 철수에게 물었습니다. 큰아빠, 저도 가끔 큰아빠네 가도 돼요? 당연하지. 넌 우리 아들이니까.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이 놀러 나간 사이 어른들은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정리해야겠죠. 공동 양육권 같은 것도 가능할까요? 변호사와 상담해 봐야겠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미 결정됐습니다. 그들은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이 되기로 한 것이죠. 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복한 소리였죠.
정욱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면 됐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7년의 시간이 만든 인연, 그리고 새롭게 생긴 인연. 때로는 운명이 만든 실수가 더 큰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새 가족은 그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